네, 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서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제 그 C++를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복사 생성자래요. 두 번째 시간에는 깊은 복사라는 것과 얕은 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그 디폴트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복사 생성자의 정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복사 생성자라고 했었고요. 디폴트 복사 생성자, 없을 때 그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없을 경우 디폴트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복사 생성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접 사용자가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그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생성자는 멤버 대 멤버로 복사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면은 이제 얕은 복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그 객체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것의 문제점 때문에 깊은 복사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깊은 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사 생성자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PT로 좀 이어서 보여드리면, 안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맨1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맨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요 안에 요 지금 이미지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뭐 여기에는 멤버가 있겠죠. 멤버가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임이 있고 에이지가 있죠. 멤버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함수를 맨 1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죄송해요.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맨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인자값으로 문자열, 그 다음에 정수를 넣어 주었습니다. 인자값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my name, name은 포인터로 받았고요. 그리고 my age는 그냥 int 데이터 값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name에는 뭐 이동욱라는 것이 들어갈 텐데, 얘의 경우에는 메모리가 할당되고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 가리키고 있겠죠. 문자열이 입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29, 이렇게 29라는 정수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뭐 똑같죠. 아래쪽에도 똑같은데, 여기에는 맨1이라는 것으로 맨1 객체로 초기화를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맨 2,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맨 1,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묵시적으로 변환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객체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이 네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맨2라는 객체가 복사가 될 때, 맨2라는 객체가 복사가 될 때 골격 자체, 그러니까 맨1에 골격이 복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골격이 참조하는 이런 메모리도 똑같이 그 네임도 이 부분을 똑같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것을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사라고 하면은 이 동적 할당되어져서 널값까지 계산한 이 동적 할당 메모리에 대한 것까지 얘까지 이렇게 복사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신데, 이제 그냥 일반 복사 생성자를 생성을 하게 되면 골격 자체만 이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도 똑같은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일 때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면서 골격이 복사가 되어지면서 맨2의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같은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임이라는 부분에 얘는 뭐 그냥 똑같이 뭐 상관없겠죠. 똑같은 게 복사가 되어져서 멤버 대 멤버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할까요? 이럴 때 어떨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만약에 객체가 맨1이라는 객체를 소멸했어요. 이렇게 동적 할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딜리트로 소멸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없어지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도 소멸이 되어지겠죠? 근데 얘가 남았잖아요. 맨2가 그대로 객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이미 소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메모리에 유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요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발생하고 이것이 얕은 복사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맨2라는 객체를 복사했을 때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의 참조 혹은 요 메모리의 할당까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깊은 복사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골격만 복사돼서 포인터 참조가 원래 가리키고 있었던 것까지 이제 복사가 되어지는 것을 얕은 참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참조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여기에서 동적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제 가늠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적 할당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그죠? person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주는데, 이제 인자값을 받을 때 행성자에서 이제 ref로 받아야 되겠죠. name과 무엇을? age를. 뭐 age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name만 지금 현재 동적 할당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받는 것이 name과 뭐 age, ref 형태의 참조로 받았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안에 그냥 name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열의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니라, 단순히 문자열의 정보가 전달된 게 아니라 맨1 객체의 정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참조자를 ref로 받았다면, 그죠? 참조자를 ref로 받았다면 그냥 my name이 아니라 ref name이 되겠죠. 그리고 age도 만약에 참조자로 받았다면 ref.age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어떻게 된다? 얘가 따로 참조하는 동적 할당을 하고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되는 같은 곳이 아니라 내가 참조자로 받은 그 age와 name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조자 형태로 지정하셔도 충분히 깊은 복사가 지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의 차이와 얕은 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복사를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도 지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222페이지에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지금 현재 그 얕은 복사예요. 얕은 복사이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225페이지에 깊은 복사 생성자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참조자 형태로 입력을 해놨지만 이 깊은 복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은 복사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코드를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깊은 복사는 아니네요. 그죠? 깊은 복사 코드는 아니네요. 얘도 한번 직접 수정하시면서 깊은 복사가 가능하도록. 요거는 제가 과제로 낼까요? 222페이지에 이 내용. 멤버 대 멤버로 복사해서
얕은 복사로 복사되는 복사 생성자를 깊은 복사로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과제로 내드리진 않을게요. 코드는 간단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깊은 복사를 위한 복사 생성자의 정의. 복사 생성자 정의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제 동적 할당했죠. 메모리 공간을 충분히 이제 몇 개가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고, 널까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할당이 되었고, 그죠? 멤버 대 멤버로 복사가 되어지고, 커피가 되어지고. 이거는 지금 이제 네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깊은 복사 이루어진다. 라는 코드 나와 있죠? 네. 225페이지. 그리고, AG의 경우에는 참조 형태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값으로 받아서 이니셜라이즈, AG는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초기화 해주시면 되시고, 그쵸? 그래서 네임에 대한 동적 할당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한 멤버 복사로 이루어지는 깊은 복사 생성자를 지금과 같이 구성을 하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생성자의 동적 할당이 있으면 당연히 소멸자의 해제가 필요한데, 이때는 복사 생성자의 깊은 복사 정의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세 번째 챕터에서는 복사 생성자의 이제 호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사 생성자가 좀 다소 어려우실 수 있는데 몇 번씩 반복하면서 좀 들어주세요. 복사 생성자의 호출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요? 어떤 걸 공부하셨어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복사 생성자가, 객체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객체 생성,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 클래스 A가 있어요. 그래서 obj 1, 그 다음에 obj 2, 그리고 두 번째 그냥 obj 1, obj 2 이런 식의 생성과 동시에 얘는 그럼 어떻다? 생성과 동시에, 그러니까 obj1이라는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obj2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필요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객체로 완벽하게 생성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객체 인자 전달인데 값으로 받는 경우, 죄송해요. 값으로 받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를 이번에는 인자값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반환하는데, 객체를 반환하는데 뭘로? 값으로 반환하는 경우. 값으로 반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예를 들어 보이드 반환형의 FCT. 근데 A라는 클래스로 B라는 객체 전달. 그러니까 객체를 A 클래스를 이용해서 OB를 4개 변수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뭔가 이제 저장이 돼 있겠죠. 얘를 FCT 이런 식으로 OBJ 여기서 생성된 obj1이라는 것을 인자로 전달하는데 값으로 받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의미는? 얘는
OB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그러면 OB라는 객체가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요. 아직 객체로 완성이 된 건 아니죠. 뭘로 초기화하겠다? 얘로 초기화하겠다는 거예요. obj1이라는 것으로 초기화를 해주겠다. 얘는 어떤 식으로 또 묵시적으로 변환이 되는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A, ob, 뭐 괄호 열고 쓰셔도 되고 ob 이렇게 써볼까요? ob는 obj 1 요거랑 같은 거죠 지금. A라는 클래스로 ob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얘로 초기화하겠다. 요거랑 같은 거죠 지금 요 상황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OB에 대한 생성자가 호출이 되나요? OBJ에 대한 J1에 대한 생성자가 호출되는 건가요? OB에 대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BJ1이라는 요 인자값을 받을 수 있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걔를 받아서 OB라는 객체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OB의 생성자 호출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거는 지금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과 동시에 객체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시점에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러한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했어. 근데 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반환형이 이렇게 A 클래스 FCTE라는 이름으로 보이드로 하나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리턴 값으로 ob라는 객체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ob라는 객체를 반환을 하는데 객체를 반환을 하는데 뭘로 받아? 값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a의 뭐 ob라고 하고 뭐 리턴으로 이 ob라는 것을 값으로 받는 이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 객체의 OB를 반환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OB라는 객체가 복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얘를 복사해서 던져줘야 되는데 복사해서 어디로 넘겨요? 여기 이제 FCT2라는 것을 호출한 그 부분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되는 A 객체 OB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 호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OB라는 객체를 리턴 값으로 넘겨주려면 얘가 복사가 돼야 되는데 OB가 복사가 돼야 되는데 복사될 때 어떤 복사 생성자? OB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복사 생성자. 여기서 보이드 생성자 호출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만들어져야 리턴 값으로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복사되는 게 지금 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게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B라는 것을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라는 것이 이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시면은 우리 요런 거 있잖아요. int fct void에 int int n 그 다음에 n 값을 뭐 3이라고 주고요.
n은 3이라고 주고, 그리고 리턴으로 n을 리턴 값으로 넘겼어요. n. 요거 cout으로 cout 어떻게? fct 3 fct 요 이제 fct라는 것을 cout으로 찍어낼 수 있나요? 3 이거 안 쓰고 요거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리터럴이죠, 리터럴. 요런 것들의 경우에는 리턴 값을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요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대신에 3이 들어가면서 cout 되잖아요. 그죠? 출력이 되어지잖아요. 리터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됐건 데이터가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리턴 값으로 뭔가 넘겨준다라는 것 자체는 복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n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복사가 돼서 이 복사된 그 부분이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얘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사되어진 요것 자체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OB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OB가 복사돼서 복사된 객체가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드렸고요. 뒤로 이동해서 설명만 남아있거든요. 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22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똑같네요. 값의 형태로 반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객체를 인자값으로 전달하는 경우, 그렇죠? 객체를 인자값으로 전달해서 뭐예요? 값의 형태로 반환하는 경우, 그리고 뭐예요? 객체를 반환하는데 값의 형태로 반환하는 경우.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객체를 반환하는데 값의 형태로 반환, 이렇게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값의 형태로 반환하는 경우, 그죠?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값의 형태로 반환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복사 생성자의 호출을 유도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228페이지 228페이지의 내용이네요. 여기에서도 OBJ 전달되죠. 이렇게 OBJ 전달되는데 안쪽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OB가 OB 값을 전달해서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 할당이 우선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OBJ 이거는 이제 어떤 복사 생성자가 할당이 될까요? 여기서도 이제 OBJ로 받았죠. OBJ를 인자로 전달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OBJ 객체가 지금과 같이 복사 생성자, 얘를 받을 수 있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객체가 생성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계속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OBJ 그 다음에 OBJ 이것을 인자로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죠. 잘 전달되었는지. 내려가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임시객체라는 말이 나오게 되네요. 리턴으로 객체를 전달해 주는데 얘를 요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뭐예요? 저도 지금 마구 헷갈리네요.
어떤 상태입니까?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였는데 이렇게 값으로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얘의 경우 이제 OB라는 객체, 그 다음에 얘도 리턴으로 OB를 리턴해 줍니다. 어찌됐건 얘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할당이 되어지긴 하지만 임시 객체로 할당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이거 보시다시피 조금 약간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반환에 대한 것만 우선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객체 생성하는데 인자값으로 이제 객체, 그리고 리턴으로 생성된 객체가 리턴이 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오른쪽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제 똑같죠. 뭐 OB 라는 것을 인자값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복사 생성자, 그리고 생성이 되고 OB가 전달이 되면서 이 OB가 전달이 되면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OB를 전달받을 수 있는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OB를 생성을 하면서 객체 생성이 완료되면서 얘를 반환해주겠다. 얘를 던져주겠다. 반환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아래쪽에 임시객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제 임시 temporary object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int n이 있어요. n이 있으면 뭐 1 더하기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의해 놓은 1과 2의 경우에는 다음 행으로 이동되면 유효한가요? 그렇지 않죠. 소멸돼 버리잖아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상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과 2를 각각 찾아서 이런 것들을 리터럴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반환되어지는 이 OB라는 객체 생성, 반환되어진 OB 객체 생성은 어딘가 복사되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복사돼서 리턴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된 이 부분은 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객체, 그다음에 temporary object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을 지나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얘는 소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임시객체로서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의미와 같다. 아까 앞에서 우리 뭐 FCT 뭐 했었나요? 위에서 요런 거 해보셨잖아요. FCT, Cout를 뭐 찍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3이라는 것이 대체해서 들어간다. 요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리터럴이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 소멸되거나 사용할 수 없듯이 여기에서 반환되어지는 OB라는 객체도 임시객체로서 생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 행을 넘어가면 유효하지 않은 객체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객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려가시면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네요. 그죠? 특이한 것이 생기는데 얘가 이제 객체 생성, 우리가 봤던 그런 객체 생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성자의 호출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그 객체 생성을 할 때는 얘가 클래스 이름이니까 temporary 어쩌고 그 다음에 temp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100을 넣었어요. 100을 인자값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얘를 뺀 거예요. 객체 이름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붙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리터럴에 대한 내용과 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는 1 더하기 2. 요거 다음 행 넘어가면 소멸되어진다. 임시객체로 함수 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시객체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요런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드린 얘처럼 임시객체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생성이 되어지지만
이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함수로 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 호출이 가능하다. 요 객체를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 결과를 보게 되면 템포럴을 해서 이제 임시 객체가 생성되면서 얘가 찍혔어요. 찍혔고 cout으로 after make라는 것이 찍히기 전에 얘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after make라는 거, 그러니까 소멸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됐다? 뭐 소멸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유효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템포러리 200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클래스 안에 다른 함수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찍히기 전에 이게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콘스트가 찍혀 있어요. 콘스트를 붙여놨네요. 콘스트 붙여놨는데 요거는 앞에서 제가 콘스트 설명을 맨 앞쪽에서 설명드릴 때 요런 거 가능하다 이야기 드린 적 있습니다. 콘스트 인트에 다음에 ref 3 요거 유효하다. 콘스트 붙이면 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객체이지만 참조자이고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콘스트를 붙여서 상수화 시켜주면은 참조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입력되면서 create 오브젝트 하나가 찍히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cout으로 찍혔고 그 다음에 이 end of main 얘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소멸이 바로 된 게 아니라 소멸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질 때 이제 cout으로 지금과 같이 소멸자 호출이 되면서 cout으로 출력이 이루어진 그 상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트를 붙여주면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을 상수화 해주면서 참조가 가능하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당하는 5장이 드디어 끝났어요. 5장이 좀 험난했죠. 여러 차례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뒤에 그 2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도 한번 타이핑 해보시면서 실습, 그 다음에 32페이지에도 실습해 보시고 맨 뒤에는 소멸자 방금 그 템포럴리 객체에 대한 임시 객체에 대한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연습하면서 뭐 주석 처리했다가 빼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반환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학습을 해보시면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당하는 5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6장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